이낙연이가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요? 진짜 희한하죠. 이해가 안 가는 지점들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이낙연이 진짜 행보가 이상해요. 탈당을 합니다. 결국에 탈당을 하고 신당을 만듭니다. 이낙연 신당을 만드는데 정말로 스탠스가 이상합니다. 왜 저럴까요? 따라 나간 사람도 별로 없어. 원칙과 상식? 원칙 없는 상식이죠. 몇몇 의원밖에 없어요. 지금 3명 간답니다. 이원욱이 보니까 김종민이, 그 다음에 종천 3명 정도가 이제 감지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이낙연이죠. 현역 의원 3명 갖고 시작하는 거죠. 시작하는데 정말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볼 건데, 제가 봐서는 그래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아마도 이 이낙연은 윤석열, 한동훈한테 뭔가 잡혀 있는 거예요. 꼼짝없이 붙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인질처럼 뭐 잡혀 있는 거죠. 원래 이제 얘들은 이제 운명 공동체예요. 원래는 한패죠. 왜냐면은 그 윤석열을 지켜준 것도 이낙연이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이낙연이 지켜줬잖아요. 조국 장관과의 갈등 국면에서, 그 전쟁이죠. 전쟁 국면에서 우리 그 윤석열을 지켜줬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지하고 지켜준 것 같아요. 보니까 지켜줬고, 추미애 장관 때도 마찬가지고, 결국에 추미애를 내쫓고 윤석열을 지켜줬잖아요. 이낙연입니다. 이낙연 대단하죠. 왜 이렇게 끈끈하게 이 윤석열을 지켜줬을까요? 어저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하나 폭로를 했잖아요. 일종의 캐비넷을 폭로한 거야. 그게 뭐냐면은 옵티머스 사건이에요. 옵티머스 사건. 그 다음에 그 보좌관의 당비 대납 사건, 여기 이제 붙들려 있다고 하잖아요. 박지원 국정원장이 정확하죠. 국정원장까지 했는데 정보가 없겠어요? 국정원장을 몇 년을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박지원 씨는 다 알고 있는 거야. 정보를. 세세하게 국정원 보고를 다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자신 있게 어제 폭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낙연의 아킬레스건을 다 건드려 버린 거야. 그 뭐라고 했어요? 윤석열, 한동훈이가 당신 탈탈 털면 안 나올 것 같아? 검찰이 털면은? 이재명 대표 수준에 준해서 털면 안 나올 것 같아? 근데 왜 탈당하려고, 왜 그 난리를 치고 생치, 가지마! 당신 가지마! 하고 몇 번씩이나, 한 10번씩이나 붙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박지원 전 원장이 멱살 잡이까지 할 직전까지 갔다가 합니다. 서로 험한 말을 하면서 아주 그냥 기분 나쁘게 서로가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이 이낙연이는 이게 윤석열, 한동훈한테 붙잡혀 있는 거야. 이 검찰 캐비넷에 딱 옵티머스와 당비 대납 사건이, 그 당비 대납 사건으로 실제로 그 보좌관이 수사받다가 사망까지 했어요. 자살까지 했어요. 운명을 달리했다고, 죽었다고. 그런데도 이 부끄러움 하나도 없이 이렇게 뻔뻔하게 나대는 거야, 이낙연이는. 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운운하고, 말이 돼요? 진해 캠프에서 갔다가 언론에 흘리고, 언론에 흘렸잖아요. 언론에 흘려가지고 대서특필에 크게 키웠잖아. 이재명이 죄 하나도 없는 거. 50억 클럽 다 검찰 판사놈들이 다 받아먹었잖아. 언론사 사주들하고. 이재명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죄가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나온 게 하나도 없었잖아. 3년 5년을 털었지만, 탈탈 털었지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재명 관련된 거 한 개도 안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법 리스크를 운운하고 지가 다 일을 벌려놓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 재판정에 일주일에 3번씩 불려간대요. 그러니까 당문을 못 볼 정도 힘들대. 당문을 못 볼 정도 힘드니까 너 대표직 내려놔라 이거잖아요. 지가 다 문제 일으켜놓고, 사단 일으켜놓고, 국민의 77%의 지지를 받은 당원들의 77%의 지지를 받고 당대표를 하고 있는데 지가 뭔 권한으로 내려놓아 말을 하냐고. 말이 안 되죠. 그러면서 이걸 안 받아주니까 탈당하겠다 이거잖아요. 진짜 또 하나 웃긴 거 있잖아요. 코미디 하는 줄 알았어요. 민주당 의원의 44%가 전과자래. 전과자. 진짜 이 얘기도 황당하지만은, 근데 그거 아세요? 군부 독재에서 386, 486, 586 이 세대들이 한가하다가 국가보안법이라든지 그런 법령 노동법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위반돼서, 집시법이라든지 이런 게 위반돼서 다 전과자 된 거예요. 군부 독재와 싸워서 민주주의를 쟁취하신 분들이야. 욕할 게 아니에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낙연이는 전두환 찬양 기사를 썼다 하잖아요. 군부 독재 찬양 기사를. 동아일보 기자였거든요. 그런 자가 민주당 의원의 44%가 전과자다. 그러니까 도덕성이 상실한 정당이다. 정체성이 없다. 도덕성이 없다. 그러니까 탈당한다.
이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진짜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욕을 얻어먹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다는 얘기가 이거예요. 어제는 또 사과인가요? 정정 기자회견인가? 또 한 번 하는 거야. 보도가 나와요. 나는 거기 반성하고 사과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이 반성하고 내가 이 얘기는 잘못했구나. 그게 아니고 44%가 아니고 41%가 전과자랍니다. 자기가 수치를 잘못했다라고 구체적인 수치를 들면서 고지껏 하는 거야.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때문에 41%, 44%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 이낙연 씨가 국무총리도 하고 당대표도 민주당 당대표도 하고 국회의원 5선을 했다니까. 5선을 그 세상에 부귀영을 다 누렸어요. 재산까지 한 거잖아요. 대통령 밑에 최고의 그것도 실세총리까지 한 사람이잖아. 그 사람이 지가 있으면서 검찰 개혁을 한 개도 안 했어. 언론 개혁을 안 했어. 그 당시에 촛불의 사명이 뭐였습니까? 검찰 개혁하라는 거 있잖아요. 검찰 개혁, 언론 개혁하라고 했는데 지가 실세총리 하면서 한 개도 안 해놓고 지금에 와서 헛소리하고 낮아버린 거죠. 이재명한테 졌잖아요. 근데 지금 지가 할 얘기가 뭐가 있어. 지가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봐서는 이게 딱 붙잡혀 있는 거야. 윤석열이 한동훈이한테 캐비넷이 딱 붙잡혀 있어요. 뭔가 약점이 잡혀 있는 거죠. 서로 도와주는 관계지만 한편으로는 서로 물고 있는 관계. 하나가 배신하면 한쪽이 치는 관계. 그런 관계죠. 있는 거죠. 이와 잇몸과의 관계. 그런 거죠. 뿜망치 안의 관계라고 하는 거죠. 하나가 망하면 하나 망하는 거죠. 잇몸이 망하면 이빨이 망하는 거죠. 결국 이낙연은 탈당해요. 탈당해서 이준석 신당하고 이제 같이 할 것 같은데 일단은 바로 제가 봐서는 이낙연의 전국적인 종착점 국힘당이에요. 꽃길만 가는 거죠. 이미 권력을 쥐고 있는 쪽에만 계속해서 붙는 거예요. 꽃길만 가겠다는 거죠. 험난하게 한동훈 윤석열과 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쪽에 권력 있잖아요. 검찰권, 경찰권, 군대권 다 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붙어 가겠다라는 것이 심산인 것 같아요. 보니까 결국에는 바로 못 가니까 이준석 신당과 아마 초기에는 연합해서 할 겁니다. 연합해서 이번에 총선 4월 10일 날 총선에 임하겠죠. 임해서 결국에 이낙연은 국힘당에 입성을 해서 자기 대권 주자를 노릴 겁니다. 그러면서 이준석과 경쟁도 하겠죠. 하는데 지금 당장에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이 서로 헤게모니 쟁탈전 할 거예요. 이준석 입장에서는 지가 대장하고 싶은 거야. 이낙연 오면 좀 꿀리잖아요. 경력이 화려하잖아. 당대표도 하고 민주당 또 국무총리까지 했잖아요. 국회의원 5선이야. 이준석 초선이야. 물론 대중적 인지도는 이준석이 지금 더 높아요. 이준석 신당이 10%죠. 이낙연 신당 지금 뭐 한 7, 8% 되나요? 5%도. 근데 민주당에서 진짜 이낙연 신당 지지하는 사람 많이 없어요. 다 호남에서도 계속 욕을 하잖아요. 진짜 이낙연 하면 치를 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뭉칠 거다라는 얘기죠. 이준석과 이낙연은 일단은 함께 갈 것 같아요. 총선은 같이 하고 나서 윤석열의 국힘당, 한동훈의 국힘당이 망할 거예요. 이번 총선에서 제가 봐서는 60석 정도 할 겁니다. 60, 70석 정도 할 거예요. 지금 수도권 다 망했죠. 부산, 경남 다 망한 결과는 나타나잖아요. 서울에서 제가 봐서는 3석, 4석밖에 못 얻습니다. 부산도 뭐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부산도 서너 석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대구, 경북 쪽에서 좀 나올 거예요. 거기서 뭐 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한 60석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대로 가면은 이준석 신당이 돌풍을 일으켜서 15% 이상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망한 거죠. 국힘당은 망해서 결국에 이준석 신당이 이낙연과 그때는 결합돼 있겠죠. 아마 국힘당을 흡수합당을 할 걸로 이제 보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뭐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나쁜 구도는 아니죠. 거기 가는 게 괜찮은 구도긴 해요. 괜찮은 구도긴 한데 자 하여튼간에 그 이야기는 뒷이야기는 뭐 다음에 또 얘기하고요. 문제는 이 이낙연이라는 자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과 이제 한패로 보인다는 거죠. 한패처럼 여태까지 활동한 것으로 봐서는 활동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한패라는 얘기죠. 제가 봐서는. 그래서 이제 우려하는 우려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에 대한 청산이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쪽이 잡게 되면 그쪽이 집권하거나 향후에 잡게 되면은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번에 민주진영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40 총선거를 완전히 승리를 해야 됩니다. 이제 선거구제하고도 이제 맞물려 있는데 병립형으로 갈 것인지 연동형으로 갈 것인지. 자, 이준석 신당이 확 커서 기존의 국힘당을 압도할 정도면은 뭐 그냥 병립형으로 가도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고 애매한 경우에는 또 연동형이 낫기도 한데 그건 차후에 다시 한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우리 그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은 철저하게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심판을 받아야 되고 청산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진영이 확실한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해야 되는 거죠. 관련해서 제 소견은 그래요. 이재명은 이낙연은 정계를 은퇴해야 된다고 봐요. 뻔뻔하죠. 뻔뻔해야 됩니다. 이준석 신당은 이재명 기존의 국힘당을 압도해서 15% 이상 치고 나가야 되는 것이고, 자, 이낙연 씨는 정계 은퇴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순리죠. 하지만 지금은 누군가의 코에 꿰서 콧뚜껑이 꿰인 거예요. 소 보면 콧뚜껑이 있잖아요. 꿰가지고 끌려다니고 있는 형국 같아. 지도 하기 싫은데 뭐 하고 있는 것 같아 보니까. 그게 뭐냐 이거죠. 누구한테 협박받느냐 이거죠.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죄가 너무 많다고 하잖아요. 가진 자산이 너무 많다고 해요 집안에. 지 동생이 삼부토건 사장이 이계연이라고, 삼부토건 사장입니다. 옛날에 라마다 르네상스 있잖아요.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 그 회사입니다. 그 회사. 아직도 삼부토건은 조남욱이 실질적으로 다 장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회장의 사장 출신이 이계연입니다. 이계연이고 건설업종에 이제 종사했다고 합니다. 이 전라도 지역에서 건설업종 크게 동생이 하고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부를 축적을 했겠죠. 집안 자체가 가진 게 워낙 많아서 이게 돈이 추산이 안 될 정도로 많대요. 소문이 그런데 사실인지는 제가 뭐 기자가 아니라서 탐사 취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아마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데, 가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수사를 받으면 안 되는 거야 이 집안은. 그러니까 정계 은퇴해야 돼요. 가진 거 너무 많기 때문에 검찰 당을 공격을 못 하잖아. 윤석열, 한동훈에 대해서 싫은 소리 한마디 못 하잖아요. 공격 한마디 못 하잖아요. 그렇게 이 나락으로 끌고 가고 망하게 하는데도 이재명 대표만, 민주당만 내부 총질만 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는 당장 창피함을 알고 정계 은퇴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정계 은퇴 해야죠. 그 정도 창피하게. 분탕질하고 이재명 대표 그렇게 사법살인 죽이려고 그렇게 언론사의 캠프에서 제보하고 난리를 쳤잖아요. 지금 이 모든 사태의 장본인이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그렇게 사법살인을 하려고 했잖아요. 안 됐잖아요. 결국엔 자기까지 누군가에 의해서 투입이 됐잖아요. 물리적 실행을 하려고 했잖아. 목숨이 경각에 달려 위험했잖아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건이죠. 여러 그 관련해서도 여러 보도들이 나오는데, 특정 종교단체가 연관됐다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건 철저히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고, 이낙연 대표는 정계 은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계 은퇴 하세요. 안 그러면 우리 네티즌들, 우리 민주진영에서 옵티머스하고 그것도 똑같이 해버려. 옵티머스 검찰에 집단으로 1000명, 10,000명이 고소고발을 하는 거야. 고발을 하는 거죠. 당비 대납 사건 똑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고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있을 수 없는 행위잖아요. 보좌관이 죽었잖아. 그것 때문에 사망했잖아. 그러면은 똑같이 가는 거야. 똑같이. 이재명 대표 당했듯이 사법적으로 300번 압수수색 했잖아. 똑같이 해봐. 이낙연. 박지원 원장이 그러잖아요. 아킬레스건을 알려주잖아. 아킬레스건을. 그럼 그대로 가는 거죠. 자,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활발하게 토론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직 구독자가 많지 않아서 노출이 많이 안 됩니다. 많이 안 되기 때문에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솔직하게 남겨주시고 좋아요, 공유 많이 해주시면은 많은 국민들께서 윤석열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저는 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